자, 이제 123페이지입니다. 자, 드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 역시 효율적 시장이죠. 근데 앞에 용어가 살짝 차이가 있네. 자원,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자원, 할당 효율적 시장. 자원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어 있다. 할당, 자원 할당. 자원이란 말을 앞에서 우리가 정보 효율적 시장인데요. 언제 자원 할당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 자, 효율적이란 밑에 뭘 써야 된다? 그렇죠. 정상. 정상 딱 써놓으시고 정상. 정상은 본전입니다. 본전. 정상 이윤만 확보되는 시장입니다. 자, 감남이 1,000만 원 비용을 써가지고요. 정보 비용을 사용해서 1,000만 원 추가 수익을 얻었다면 본전이죠. 본전. 을은 정보 비용을 전혀 안 쓰고 추가 수익도 없습니다. 그래도 본전이죠. 같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런 시장을 보고 갑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고 을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다. 이 마켓에서. 그러면 이게 정상이윤밖에 없잖아요. 이걸 보고 자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정보 비용이 들어갔다는 말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정보 비용을 사용했다 이 말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우리 완전 경쟁 시장 요건 네 가지 뭐다? 정, 동, 진, 다수가 가더라 이 말이죠. 정보가 완전하다. 완전 정보, 퍼펙트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완전 정보라면 정보를 얻으려고 정보 비용을 쓸 리가 없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 비용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자원이 할당 효율적으로 되어 있으면 초과이윤이 없고 정상이윤만 먹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지.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 정상이윤밖에 없습니다. 초과이윤은 먹을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감남이 1,000만 원 비용서가 1,2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면 초과이윤이 얼마다? 200만 원 초과이윤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자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는 초과이윤, 투기이윤을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 갈라지죠. 그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지. 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여기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른 위험이란 말 나왔죠. 위험 동그라미.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할당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이 저위험이면 저수익만 먹고 이렇게 할당 효율도 되고 또 고위험이면 고수익을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위험을 감안할 때 리스크 감안할 때 그때 이렇게 시장이 되어 있다면 이게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고위험인데 저수익이라든지 저위험인데 고수익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합니다. 아시죠? 그지? 감이 오시니까 추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하단부에 내려가시가 밑에 부에 가니까 기억 렌티그 리얼 중에서 기억 읽어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잖아요. 정동진 다수 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정보 비용이 있을 수 없고 불확실성이 없으니까 정보 비용 쓸 필요조차가 없지. 초과이윤도 있을 수 없다.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정상 가격, 정상 이윤만 반영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 된다. OX 오지.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내려갔습니다. 리얼. 그러나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일치한다면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추가 비용 들어간 만큼 추가 수익만 나오도록 전 투자자에게 할당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 말이에요.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OX. 그럼 그게 자꾸 시험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기억 니은 중에서 니은 별표하시고 니은 별표. 자, 결론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이유도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머리가 한 바퀴 삥 돌아보니까 삥 돌아보지.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정보가 자원 정보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생기지 투기윤이 생기지. 할당 효율적이라면 아무리 현실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더라도 투기가 안 생긴다 이 말이죠. 시장 나무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 시장 나무라지 말고 할당 효율적으로 하면 투기가 없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생긴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걸 가지고도 계속 출제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도 현실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면 X. 틀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실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사실은 할당 효율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한테 있다고, 정부한테. 그리고 특정 기업의 정책에 책임이 있는 건데, 현실은 이렇지 못하잖아요. 투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러지 마라 이 말이지. 자원 할당 효율적 책임. 자, 됐고요. 자, 우측에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 부동산 입지 선정 나왔습니다. 자, 넘기시간 127페이지. 자, 127쪽에 여기 이제 입지로 입지로. 부동산 입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죠. 이 땅인데 토지인데요. 우리 부부 연계 자연의 토지 위에 이제 1차, 2차, 3차 산업 입지 어디다 할까? 자, 우리 이 산업은 우리 1차 산업이 농업입니까? 공업입니까? 상업입니까? 1차 산업은 농업 맞죠? 농업. 농사 짓는 거. 이거 1차, 2차, 3차 산업 이거 하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요즘 4차 산업혁명하고 그 다릅니다. 이거는 1차, 2차, 3차 산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 2차 산업은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업이겠지. 제조 중심.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뭐다? 상업 서비스. 공인중개사는 몇 차다? 3차 상업 서비스죠. 근데 제 아무리 역사적 흐름은 당연히 이렇게 갔겠죠. 그것도 시험 출제를 했습니다. 자, 1차 산업은 농업입니다. 이 농업은 자연력이 엄청 힘을 빌려야 되죠. 자연의 힘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공업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토지, 자연, 여기나 또 농업을 토대로 해서 제조, 가공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3차 상업 서비스는 1차, 2차, 자연 1차, 2차 여기서 이걸 마케팅, 3차 상업 서비스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은 자연의 선물인 토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연계 이게 뿌리, 깊은 뿌리 바람에 안 밀리시 탄탄하게 잡고 있어야 되죠. 부연계. 그런데 우리 시험은 어렵다 쉽다? 그렇죠. 아주 쉽다.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겁니다.
1 가지고 1, 2, 3, 4 더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차 산업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럼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만 하면 돼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또 산업혁명까지도 우리 시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다 이죠. 가장 쉽다. 또 사람이 원래 이제 우리 지모 사상이라고 있잖아요. 지모 사상. 만물의 어머니가 뭐다? 땅이다, 땅이다. 그 사상을 보면 뭐 청기, 지기 뭐 이렇게 얘기만 하지만 땅의 기에서 1차 기가 다리에 힘이 많을 때 이때는 주로 이제 10대 때 애 나오면 바리바리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근데 똑바로 가면 이렇게 찰 수 있어. 그냥 앞으로 가면 계속 달려. 이 힘이 이게 다 붙어가. 그다음 한 허리 에너지가 많을 때 한 20대 되면 허리 잘 쓰죠. 이때 이제 애기도 생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허리 많이 쓰는 공장, 허리 많이 쓰는 공장. 그다음에 3차. 3차는 이제 주로 이제 머리 많이 씁니다. 머리 많이 쓰는 3차 상업 서비스. 연세 드시면 주로 밑에 말이 잘 안 듣죠. 그래서 3차 상업 서비스. 그러다가 어디로 간다? 자, 4차 산업 저승사자 모시간다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주로 이렇게 인체 비할 때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1차 농업 입지론 튀넨 그다 별표하시고 별표. 농업 입지론 튀넨. 이 튀넨이란 분이 입지론의 아버지, 할아버지, 시조, 언조입니다. 튀넨. 농업 입지론. 자, 1차 농업 입지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업 시장이 있습니다. 업. 옛날에 업에 주로 시장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동그랑땡이 벗어나면 따라서 농업이 달라진대. 요 뭐 업 근처, 시장 근처에는 화훼산업, 꽃 있죠, 꽃. 화훼산업이고 저 멀리는 주로 이제 조방산업하는 목축업이 있다. 목축업. 버터, 마가린, 치즈 거덕 싣고 목축을 해서 거덕 싣고 이걸 업에다가 팔러 갑니다. 팔러 가면 수송비가 많다 적다. 수송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 들어간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업시장 근처에 있는 여기에 꽃, 화훼산업, 채소 이런 게 있죠. 과일, 사람 손길 수시로 들어. 우리 꽃은 사람 손길이 수시로 닿아야 되죠. 자본가 사람이 수시로 꽃을 거덕 싣고 이렇게 시장에 팔러 가는데 이건 10원 들어간다. 그럼 수송비가 A 농지하고 B 농지하고 어디가 적게 듭니까? A 농지는 10원밖에 안 들죠. B 농지는 100원 들어갑니다. 이 수송비 차이가 얼마다? 90원만큼 적게 들어가는 만큼 A 농지 지대가 비싸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지대, 이 지대가 뭐죠? 지대. 토지 임대료 준말입니다. 우리 시험 많이 출제하는 용어입니다. 지대가 높다면 물리적으로 땅 지대가 높고 낮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경제적 입장이니까 항상 시장파이니까 토지 임대료 준말인데 지대가 이만큼 더 비싸요. A 농지가. 그럼 만약에 B 농지 지대가 20억이라면 A 농지 지대는 얼마다? B 농지 지대가 20억이래. 그럼 A 농지는 수송비가 90원 전락되죠. 90원 전락되면 얼마입니까? 약간 생각을 한번 거치게 이렇게 말해 나오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가 멍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B 농지의 지대가 20원이다 라면 A 농지는 90원 전략되죠, 수송비가. 수송비 전략분 이거밖에 없어 이게. 90원 전략되니까 90원 더 받아야 돼 이제 A 농지는. 그럼 지대가 얼마? 110원. 정답이지.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렇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이 동그랑땡으로 쓴 이유가 우리가 정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동그랑땡으로 파장을 일으켰죠. 현실 시장은 이렇게 농업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현실을 심플하게 단순화시킨 저희들 책 까고 우리 정 따는 것은 보물선 지도 수준에 입수하는 걸 했잖아요. 예? 보물선 지도가 현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인생 항로에서 보물선 지도를 치닫는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본 거예요, 심플하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그랑땡으로 가정할 수도 있겠지. 완전 경쟁시장 가정을 할 수 있겠지. 아까 제가 완전 경쟁시장은 현실적 시장이다, 상상 속의 시장이다. 상상 속의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현실 시장이 아닙니다. 현실 구제 시장이 아닙니다. 이것도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 학문의 기본적 모델은 당연히 가정할 때는 그렇게 가정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도 현실 아닌 시장이지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습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동그랑땡 자체도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 거고 현실은 우울탕쭈울탕 하겠죠. 전혀 다르다겠지. 그리고 수승비 전략분이 지대다 하는 이게 T넷의 입지론의 결론입니다. 이때 수송 차량 운전기사 이름이 뭐겠습니까? 오, 잘하시네. 튀네. 가득 싣고 버터 마간 싣고 튀는 비용 100원. 꽃 싣고 튀는 비용 10원. 그러면 B 수송 차량 튀네. A 수송 차량 튀네. 이분들의 수송비가 90원 차이 나죠. 그만큼 A 농지가 지대가 더 비싸다, 높다. 그래야 쌤쌤이죠, 쌤쌤. 그죠? 정상이윤이 나오잖아, 그죠? 정상이윤.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쓰고. 이 튀네 분이 튀네, 수송 차량 운전기사 이름이 튀네인데, 튀네 1촌이 튀네입니다. 튀네. 그래서 1차 농업입지로는, 튀네 1촌 바로 튀네. 이분, 튄다. 튀는 비용, 수송 차량,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하는 이분의 결론입니다. 다른 거 아무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저 밑에 내용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1번 튀네는 지대란 토지 임대료란 매상고, 이 매상고도 일본 말인데 우리 앞으로 이제 매출액 우리말로 이렇게 출제를 해야 될 겁니다. 매출액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수송비가 적게 들면 지대가 높죠. B 농지에 비해서 A 농지는 수송비가 90원 적게 드는 만큼 지대가 높습니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이걸 뭐 계속 반비례, 상이하게, 다르게 움직인다. 또 음의 효과, 부의 효과. 이런 식으로 사회과학에서 계속 쓰는 거죠. 쭉 똑같아요. 반비례 있고 이걸 비례 있다. 틀린 거 찍어라. 이렇게 시험 나온다니까. 수송비 전략분, 그 별표. 수송비 전략분을 지대로 나타낸다. 이 결론이라. 그 다음에 2번 작물 및 경작 활동에 따라 한계 지도곡선이 달라진다. 자, 한계 지도곡선이 나왔네. 한계 지도곡선이란 중심지에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가 어떻게 변하는가 표시한 것을 한계 지도곡선이라 하는데 다음 페이지. 자, 한계 지도곡선은 봅시다. 외곽,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 임대료가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 도심에는 지대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대가 100이라면, 100원이라면, 갈수록 여기는 50원이고, 저 밖에는 또 30원이고, 갈수록 외곽 갈수록 지대가 싸겠죠. 당연하지. 그래서 이 지대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우하향. 근데 한계란 말을 써놨잖아. 한계. 자, 이 한계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요. 이 한계 의사결정을 하면 합리적 인가이라 합니다. 근데 다 이렇게 못해요. 문제는. 한계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한계가 아니고 이 한계는 영어로 쓰면 마지널. 우리말로
비슷한 말로 쓰면 추가하고 비슷합니다. 추가하고 비슷한 말이야. 100% 일치하는 말이 아니고. 한계 지대곡선.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입지한 사람이, 요 B라는 사람이, 요 A라는 사람이 입지했고, B에 입지한 사람이 이 땅을 빌리고, 땅을 임차하면서, 지대를 50원 주면 본전이잖아요. 근데 지대를 만약 60원 주면 왜 됩니까? 더 많이 줬다, 60원 주면. 손해겠지. 만약에 40원 주면, 40원 주면 초과 이윤, 60원 주면 손실, 50원 주면 본전. 세상은 몇 가지? 요걸 가지고 한계 지대곡선은 우리 어렵게 시험 나올 때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NPV, 순 현재 가치가 0인 곡선이다. 이렇게 하면 돼. 매출의 극대다. 땡. 틀리고. 다른 말 쓰면 틀려요. 본전입니다. 본전. 본전선이야. 본전. 한계를 벗어나게 더 많이 주면 손해 아닙니까? 한계 안에 적게 주면 초과 이윤이고 한계만큼 주면 본전이라 본전. 정상이윤. 정상이윤, 손실, 초과 이윤. 세 가지. 그래서 이걸 한계 벗어나면 손실이고 한계 안쪽에 있으면 이익이고 한계 탁 거선에 멈추면 본전이다. 한계 지대곡선인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오른쪽 그림 보니까 집약농업, 조각농업, 한계 지대곡선 있습니다. 집약농업이다 이 말은 뭡니까? 집약농업은 오른쪽 그래프 오른쪽에 보니 집약농업이란 말이죠. 집약농업의 한계 지대곡선이라 그게. 집약농업이란 말은 노동과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많이 들어간다. 조각농업은 노동과 자본이 땅 위에다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조각농업, 집약농업, 조각농업. 자, 이거 집약농업, 조각농업인데 이 교차하는 점, 한계 지대곡선 교차하는 점. 왼쪽에서는 임대차, 만약에 이 땅을 입찰 벌이면 요 집약농업 하는 사람은 지대를 70원 주는데 조각농업 하는 사람은 50원밖에 안 준대요. 그럼 어디가 낙찰되겠다 이 땅은? 땅 주인은 이걸 입찰 경쟁을 벌이면 누구한테 임대를 한다? 집약농업에 임대하겠습니까? 조각농업에 임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집약농업에 이게 생산성이 더 높지. 우리 토지 체유용 뭐 이런 말 많이 씁니다만 어디 가도 생산성 높은 쪽으로 할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벗어나가지고 이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조각농업하고 집약농업하고 어디다 자원이 할당된다? 어디 임대된다? 조각농업에 할당이 되겠지. 그러면 이 조각농업이 생산성이 높으니까 지대를 많이 줄 수 있어요. 밖에서는. 도심 안쪽에서는 집약농업이 이렇게 지대를 많이 줄 수 있죠. 생산성 부가가치가 많으니까 집약농업으로 할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많으면 우리 뒤에 가면 뭐 상, 주, 공, 농 이렇게 하듯이 각 우리 부동산 입지도 똑같아요. 상가는 지대를 제일 많이 줄 수 있죠. 도심 안에.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농업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원점에서 딱 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볼록하다 이렇게 한다. 볼록하다. 오목하다 하면 틀려. 볼록하다. 상, 주, 공, 농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건 농업이니까 바로 집약농업, 조각농업 이 두 개만 표기했습니다. 이해오시면 이런 거 이해올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지.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상 뭐 살면서 이미 다 체험을 다 하신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시험 안 납니다. 그 핵심적인 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약간 차이 나는 개념, 그 확장, 응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업 입지론, 공장 입지론 2차 공장 입지론. 배부의 최소 비용이론, 메시의 최대 수익이론 두 분이 계시고, 자, 그 중에서 이제 배부의 최소 비용이론 요 놈만 잘 하셔도 돼. 꼭 별표하시고.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그 내려가시면 수송비 별표, 노동비, 집정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수송비만 별표하면 됩니다. 우리 T내는 수송비 전략분이 추가 지대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수송비만 따지면 되는데 이제 공장은 좀 더 진보한 새로운 산업이니까 이거 수송비뿐만이 아니고 노동비, 공단에 뭉쳐야 산다 하는 집정력 이런 게 들어가더라야지. 자, 이 윗동네 공장을 차리면 수송비가 최소 들어가는 지역이 돼. 역세권 비슷하겠죠, 이게. 최소 수송비.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입지랍니다. 여기 공장을 입지하면. 이 아래 동네 공장을 입지하면 노무비, 임금, 노동비 여러 가지 써도 되죠. 자, 임금이 최소 들어가는 입지랍니다. 이거는 노동력이 풍부하다. 이 지역에 제일 싸다 이 말이지. 저쪽 동네에 공단에 들어가면 여기에 공장을 하면 집적 이익이 있대. 집적 이익. 뭉치면 산다 이 말이죠. 공단에 들어가면 요즘 공단에 외국인 투자법인은 아예 공장을 공짜로 임대하기도 하고 그래 하죠. 외투법인들. 그래서 때론 건물이 외국인 걔가 지금 작당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공장 만들 때. 하여튼 우리 이 지역별로 보면 요즘 그 지역에 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공짜로 땅 쓰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의사결정하는 또 지역별로 파주 등등 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땅을 평당 60만에 사든지 임대료를 많이 내라 하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그 지역에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보고 이런 경우가 지금 생겨요. 그래서 그 유치가 치열한데 원래는 이 1, 2, 3차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1차 달의 에너지, 2차 흙의 에너지, 3차 머리 에너지. 1, 2, 3차 중에서 부가가치는 요놈이 제일 높겠죠. 근데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살면서 일반적으로 2차. 그렇지. 허리가 제일 중요하지. 허리 삐끗하면 약간 힘들어지지. 도시도 그렇고 기본 산업도 그렇습니다. 공장 이게 허리 기능을 한다고. 이건 이제 파생적으로 또 생기니까 중요한 산업이죠. 그 공단이 서로 모여 있으면 뭉치면 산다. 공단에 들어가면 각종 혜택이 많다. 플러스 이익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자, 여기 수승비는 마이너스겠지. 임금비도 나가는 돈 마이너스입니다. 자, 요걸 보고 공장 입지 트라이앵글 삼각형이에요. 공장 입지 삼각. 요 세 개를 다 고려했을 때 여기다가 공장을 입지하면 비용이 최소 들어갑니다라고 배부한테 물어보니까 최소 비용 입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부의 최소 비용 입지. 여기 공장 입지하면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동그랑땡으로 해서 다시 보시면 이 안에 공장이 있을 때는 어디 있더라도 수송비가 10원 들어간답니다. 요걸 등 운송비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들어가면 두 번째 동그란 공장 입지하면 20원 들어가고 이거 최소 수송비인데 약간 멀어지면 수송비가 더 들겠죠. 이거 최소 수송비야 이거. 세 번째 동그랑땡 이 속에 공장 입지하면 수송비가 30원 들어간대. 수송비는 뭡니까? 공장에 재료 싣고 오는 수송비 있고 완제품 만들어 시장 내다 파는 수송비 있겠죠. 이거 두 개 합친 토탈 그 수송비를 얘기합니다. 그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장이 만약에 일로 이사를 온대. 공장에 여기다가 이사 오면 인건비가 구원 전략 된답니다. 이사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우리 시험 문제라. 최근에 2번 출제됐어요. 자, 봅시다. 여기 있으면 수송비가 최소 들어가는데 이 안에 공장이 어디라도 있으면 10원 들어가잖아요. 10원 수송비가. 두 번째 동그랑땡 안에 공장이 있으면 20원 듭니다. 그러면 수송비가 얼마 더 들어간다? 그렇지. 10원 추가 들어가지. 근데 공장이 여기 두 번째 오니까 수송비는 10원 더 들어가는데 임금비는 구원 전략되죠.
그럼 이사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지, 오케이. 안 하는 게 좋지. 그게 정답이라. 안 하는 게 좋은데 하는 게 좋다. 땡, 틀리죠. 만약에 10원이 전략된다면, 자, 인건비가 10원 전략된다면 이사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만 하다 이 말이죠. 세상은 몇 가지? 세 가지. 이사 안 하는 게 좋다, 이사하는 게 좋다, 하나만 하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지난 15회 우리 시험 엄청 어렵게 나올 때 이거 이사하는 게 좋다. 땡, 틀린 거예요. 하나만 하다 있잖아요. 그지? 하나만 하다. 친구 지금 전화 오면 술 먹으러 오래. 술 먹으러 가는 게 좋다, 안 가는 게 좋다, 하나만 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의사결정 분리할 수 있죠. 의사결정 세 가지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만약에 12원이 전략된다면 이사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죠. 수승비는 10원밖에 더 안 드는데 임금비가 12원 전략되면 2원 남지. 이사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 그리고 이 시험에서는 수승비를 중점을 뒀습니다. 하는 이게 시험 문제고, 이게 시험 문제고, 집적이익 아직 시험 안 났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집적이익은 플러스잖아요. 이건 빼기가 아닙니다. 공단에 간 혜택이 준다. 혜택 플러스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세 개 합쳐가지고 토탈 비용이 최소 들어가는데 공장 입지 이렇게 되겠죠. 그걸 계산상 더하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요. 그 보시면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산업입지 주요 인자, 수송비는 원료와 완제품, 무게, 이동 거리에 비례한다. 무게와 거리에 비교한다. 1kg짜리를 갖다가 1km 운반할 때 1달러 수송비가 든다면 2kg을 1kg 운반하면 2달러 들겠죠. 2kg을 2km 운반하면 몇 달러 든다? 그렇죠. 곱하기 그대로 하면 돼. 4달러. 비례다. 직선으로 그대로 비례 이렇게 단순화시킨 겁니다. 현실하고 달리. 현실보다 훨씬 쉬운 게 책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고 외시는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31페이지 상권에 관한 입지론 상권 3차 상업 왔습니다. 3차 상업. 자, 3차 산업. 3차 산업. 3차 산업에 저 아래 보니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보입니까? 꽃별파시고 크리스탈러 중심지론. 크리스탈러는 육각형 모인데요. 육각형 모양. 눈 모입니다. 눈 모양. 눈하고 비하고 빗물은 오각수인데 오각형이 눈은 육각형이죠. 눈은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모이다 이렇게 나오고 다음 넘겨보시면 두 장 넘기면 레일리의 소모인력 법칙 그 EE 딱 동그라미 하시고 이빨에는 이빨 레일리의 소모인력 법칙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저 위에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그 세 가지 매년 시험 출제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부터 한번 봅시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기본적으로 사람 이거 에너지 키를 2차는 배부의 최소 비용률은 흐리 에너지고 내시의 최대 수요량이고 이거는 튀넨은 당연히 발해 튀는 비용 수송비. 근데 기본적으로 1차는 수송비만 중심으로 얘기했고요. 2차는 수송비 그리고 노무비 집적이익이다. 그 중에 수송비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3차 상업도 수송비, 접근성 비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자세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성에 대한 비용, 이걸 가장 중시합니다. 전 산업이 다 그래요. 공주의 사무실이 2층에 있으면 잘 됩니까? 1층에 있으면 잘 됩니까? 임차로 1층이 비싸다, 2층이 비싸다? 1층이 비싸죠. 2층보다도 2배, 3배 더 주고도 1층 하잖아요. 특히 부동산 많은 사람은 주로 연세가 많습니까? 연세가 적습니까? 많죠. 우리 한국에 지금 60대 이상, 50대 이상이 주로 부동산 사잖아요. 그죠? 많지. 그러면 그분들이 무릎하기 아파서 2층에 올라올 수 있다, 없다?
뭐 젤라틴인가 뭐 묻고 힘 바락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붙는 시세 시장판 읽지도 못하고 안 되지. 바로 그냥 편하게 들락날락 이래야 되지 1층에서. 그 1층에 주로 접근성 때문에 1층에 주로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젊은 친구들 뛰고 날뛰고 나이트 클럽은 어디 있는 게 좋다? 나이트 클럽은 지하나 옥상이나 멀리 가도 좋지 그지? 좋지. 콜라텍은 어디 있는 게 좋다? 하여튼 자 크살로의 중심지 이론. 자 넘기시가지고 넘기셔가지고 우측에 그림 보시면 A, B 그림 두 개 있는데요. 자 A 그림 그 별표. 내가 공주회사를 합격한 후에 300세대가 최소 가운데에 공주회사 점포를 오픈합니다. 300세대 있는 곳이 내 손익분기점이 돼. 최소 요구치랍니다. 최소 요구치. 그럼 이제 우리 나중에 투자는 공부가 나오면 이게 요구 수익이랑 똑같아. 최소 요구치 300세대입니다. 근데 500세대 입점하면 돈 된다 안 된다? 돈 되죠. 500세대가 내 중개 사무실을 통해서 이렇게 중개 행위를 해간답니다. 그럼 돈 되지. 이게 재화의 도달거래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재화 도달거래. 여기까지가 수익률이 기대가 되죠. 기대 수익률.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10%인데 기대 수익률이 12% 같으면 돈 되지. 그래서 재화 도달거래가 최소 요구치보다도 크면 큰 시장판이면 가운데 입점하면 되지. 그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최소 요구치라고 부르고 이걸 보고 재화 도달거래 이렇게 합니다. 재화 도달거래. 기본적으로 시장판이 커야 되죠. 당연히.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시장판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 먹을 게 있지. 그 요거는 이제 중심지 성립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요. 중심지 이 중심에 이 마켓 중심에 투자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투자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게 이제 바로 크살러의 중심지 이론. 크살러가 상권 중심지에 투자할까 말까 이럴 때는 투자해도 되죠. 투자된다 이런 뜻이라.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림 보시면 중심지 성립 재화 도달 범위가 크다 적다 최소 요구치에 비해서 크다. 그러면 크면 엄격히 따지면 초과 이윤을 먹을 수가 있죠. 초과 이윤. 그렇죠. 초과 이윤 먹을 수가 있다. 자 왼쪽에 중심지 유형에서 기역 니은. 자 기역 니은만 보시면 중심지 유형. 고차원 중심지. 시청 대학교 백화점일수록 거리가 더 멀고 저차원 중심지. 초등학교 소매점포. 자 소매점포 편의점은 가까이 있죠. 이 골목 저 골목 이렇게 있잖아. 편의점은. 백화점은 중심지에 있고 또 다른 중심지는 저 뭐 서울 백화점 뭐 여기저기 구마다 좀 달리 있습니다만은 시골 가면 백화점이 하나밖에 없거나 그렇죠. 중심지에만 있죠. 그 백화점끼리는 거리가 엄청 멉니다. 편의점은 이 골목 저 골목 다 있잖아. 그래서 고차원은 백화점, 저차원은 편의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고차원 중심지 백화점, 저차원 중심지 편의점. 니은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규모는 더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가진다. 백화점에 가면 뭐 문화 교육도 있고 재테크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편의점은 저차원 중심지일수록 규모는 작고 단순 기능만 있더라. 주로 점심 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것도 단순하게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중심지의 형태. 단일 중심지, 다수 중심지. 금방 단일 중심지는 했습니다. 하나의 마켓. 단일 중심지 했고. 그 다음에 다수 중심지. 자, 한 장 넘기시고. 여기 이제 A라는 사람 점포, B라는 사람 점포, C라는 사람 점포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도 여기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손님이 A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돼 있고요. B도 마찬가지라. C도.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낙동강 오래알이죠. 오갈 데 없다고. 그러면 손님 있는 곳에 당연히 추가 투자를 한다. 사람도 추가 한 사람 고용하고 차도 한 대 더 사고 PC도 한 대 더 사고 자리 한 두 개 더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분도 어디라도 다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은 양쪽에 A하고 C하고 경합을 벌이겠죠. 오른쪽 팔 당기고 왼쪽 팔 당기면 팔 찢어지겠어. 저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다리 당기고 왼쪽 다리 당기니까 가래 찢어지겠지. 과당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A, B, C 만나가지고 야 신사협정을 하자. 신사협정을 하고 손 딱 꺼가지고 조금이라도 자네한테 더 쏠렸으면 A로 가.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B한테 쏠렸으면 B로 가. 이렇게 하면 된대. 선을 탁탁 걸었습니다. 이 단순하다. 현실성이 있다 없다? 현실도 이런 단순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뜻이지 그대로 일치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거 몇 각형이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죠. 요렇게 전부 다 육각형이 나와요. 육각형. 그래서 이걸 보고 육각형 모형. 아주 ABC가 이렇게 협정을 했다면 신사협정을 했겠죠. 벌집이 몇 각형이다? 육각형. 벌집 모형 이렇게 들어온다. 벌집이 육각형을 지으면 황금누리다. 가장 자기들이 살기 좋은 탄탄하답니다. 벌집 모형, 육각형 모형 이렇게. 요거는 이제 ABC 다수 중심지 있을 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이 하는 데다가 별표하는 수가 이빨에는 이빨. 자, 아래 나시면 디귿에 보시면 디귿. 두 도시 상거래 협의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별표. 자, 큰 도시 A 도시가 크고 작은 도시 B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사가가 100개 있다면 사가는 우리 뉴턴의 만류력 법칙 아시죠? 뉴턴 만류력 법칙. 만물은 뭐가 있다? 만물은 있습니다. 당기는 힘이 존재한대요. 자, 가운데 사가 100개 있으면 이 사가는 큰 도시, 작은 도시 어디로 떨어집니까? 그렇죠. 큰 도시로 100% 자연 법칙은 100% 법칙 아닙니까? 절대 법칙이죠. 단 한 개도 예외 없이 A로 다 떨어집니다. 우리 사과가 달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지구로 떨어지지. 예외 없죠, 그죠? 자연 법칙은 예외가 없다. 여기 이제 뉴턴의 만류력 법칙인데, 요걸 이제 응용해서 소매 인력 법칙,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 항상 제가 자연을 토대로 온다 했잖아요. 우리가 수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배우는 거죠. 그렇듯이 자연의 선물, 토지를 발판을 두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소매인력 법칙 응용했어요. 자, 여기에 쭉 1시기부터 100시기까지가 있습니다. 100시기까지. 1시기부터. 근데 만약에 작은 도시, B도시에 여기에 삼수위가 점포를 오픈했습니다. 삼시기는 삼수위한테 주로 많이 갑니까? 큰 도시로 쇼핑을 많이 가겠어요. 지 맘이지만은 삼시기는 주로 어디로 간다? 삼수위한테 쇼핑을 더 많이 가겠죠. 80% 삼수위한테로 간대. 20%가 큰 도시로 간다. 이거는 개별적 미시, 자기 선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죠. 근데 전체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큰 도시로는 70% 가고 작은 도시는 30% 쇼핑을 가더랍니다. 큰 도시로 주로 많이 가죠.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상권 경계점, 분기점
어딜까? 그것도 우리 시험 많이 나는데. 상권 경계점이다 이 말은 경계점 왼쪽에 있는 분은 A도시, 오른쪽에 있는 분은 B도시로 쇼핑 많이 가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상권 경계점은 작은 도시 옆에 있습니다. 그죠? 큰 도시가 상권이 크죠? 작은 도시가 상권이 적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작은 도시 옆에 상권 경계점, 분기점, 무차별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시험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아주 많이 출제했었는데 당연한 말이죠. 큰 도시 옆에 있다 하면 땡!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출제도 많이 했어요. 작은 도시 옆에 상권 분기점, 경계점, 무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누가 서 있냐면 큰 버스라는 사람이 서 있어요. 큰 버스. 큰 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상권 경계점에 있는 사람인데 B도시로도 쇼핑을 반을 가고 A도시로도 쇼핑을 반반. 이 큰 버스의 별명이 반반이라 반반. 반반해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계산한 것도 많이 나오고. 반반이다. 50%, 50%는 같다 다르다. 쇼핑 10분 가면 5분 B, 5분 A 이렇게 가는 거죠. 같아 이 말이죠. 같아. 요 같아 하는 걸 놓고 풀면 그게 정답이다. 정답. 그래서 이 자연과학을 사회과학으로 응용. 사회과학은 확률 모형이고 자연과학은 절대법칙, 100% 법칙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자,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 시험에 부지기수 매년 출제를 했습니다. 자, 쇼핑 가는 데 있어가 기아이면 큰 도시로 가고 싶습니까? 작은 도시로 쇼핑 가고 싶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이니까. 큰 데로 가고 싶죠? 이쪽으로 땡깁니다. 근데 거리가 멀면 쇼핑 가고 싶다, 가기 싫다? 가기 싫지. 거리는 갔다 왔다 왕복이지, 기본적으로. 그걸 그냥 제곱이다, 이렇게 연상 기억하시고. 거리가 멀면 쇼핑 가기 싫어. 반대죠, 반대. 거리는 클수록 쇼핑 안 간다고. 거리가 클수록 쇼핑 안 가. 거리가 가까울수록 쇼핑 가고 싶고. 반대지, 반대. 근데 이제 크기는 클수록 쇼핑 가고 싶다. 비례죠. 큰 도시일수록 쇼핑 가고 싶다. 비례 아닙니까? 거리는 멀수록 쇼핑 안 가. 반대지, 반대. 우리가 비례하는 것은 분자에 쓰고 반비례는 어디라도 분모에 쓰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분의 1하고 2분의 2하고 2분의 3하고 어느 것이 크다? 2분의 3 피자 반쪽만 먹었냐? 반쪽 2개 먹었냐? 반쪽 3개 먹었냐? 어느 게 가장 배부르다? 반쪽 3개 먹은 게 1개 반 먹은 거지. 이게 가장 배 터지지. 그래서 분자는 클수록 크잖아요. 분자는 클수록 숫자 전체가 크지. 클수록 크다. 비례다, 비례. 그 다음에 2분의 1쪽하고 4분의 1쪽하고 5분의 1쪽하고 자, 어느 것이 가장 크다? 피자의 반쪽이 4분의 1쪽보다 5분의 1쪽보다 크지, 당연히. 분모는 클수록 작아지죠? 이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클수록, 분모는 클수록 작아집니다. 서로 반대로 가지, 반대. 거리는 멀수록 쇼핑 가기 싫지. 그 반대니까 당연히 분모를 써야 되고, 갔다 왔다 왕복, 제곱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큰 도시일수록 쇼핑 가고 싶다. 그럼 비례지, 비례? 분자에 올리면 돼. 분자, 분모. 분 나눠서 위에, 아래, 이렇게. 이거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공식이라고 뭐 암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워낙 중요하니까 티켓에 두 도시, A도시, B도시입니다. 나중에 레일리 가면 도시가 아니고 두 점포입니다. 점포. 이건 두 도시라고. 두 도시니까 도시가 큽니까? 점포가 큽니까? 도시가 훨씬 크죠. 그래서 이거는 거시적이다. 이렇게 해요. 거시적 접근이다. 거시적 접근. 두 도시 상거래 협의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인구 많을수록 큰 도시죠. 인구 많을수록 큰 도시 아이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아까 분기점 이게 분기점은 작은 도시 옆에 있습니까? 큰 도시 옆에 있습니까? 작은 도시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 여러 번 출제했어요.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비례다 반비례다. 거리는 멀수록 쇼핑 안 간다 했잖아요. 거리 가까워야 쇼핑 잘 가지. 그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걸 말로 출제할 때는 인구의 반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틀린 거 찍으라. 이렇게도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을 쓰면 고객 흡입력, 유인력, 당기는 힘, 거리 제곱, 분모이고 분자는 크기, 인구수이다. 이 말이지. 자, 우측에 Q 문제. 도시 A와 도시 B 사이에 C 도시가 있습니다. 넬리의 소묘인력 법칙에 따를 때 도시 C로부터 도시 A와 B의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20초 만에 풀어봐야 돼. 숨 다 쉬고 바로 풀어봐야 돼. 숨 쉴 틈도 시간까지 걸 필요 없어. 자, A 도시가 C 도시가 보통 ABC 하면 C는 소비자 몰려있는 도시고 AB는 이제 점포가 있는 도시인데, 자, A 도시 인구 크기가 얼마다? 7만. 크기는 분자랬지, 분자. 분자 올려주고, 그 다음 A 도시까지 가는데 거리는 몇 킬로? 10킬로. 거리 제곱이지. 이래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B 도시 크기는 얼마다? 42만 명. 분자이고, 거리는 20킬로 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답이 나왔다 생각해야 돼. 답이 나왔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래놓고 나서 더 어려워. 못 풀어. RM이 엄마는 그건 알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을 못 찾는다니까. 자, 우리 예를 들어서 6대 4다 이 말은 A하고 B하고 6대 4다. 내가 6을 가져가고 내가 4를 가져가는데 중개 보수도 6대 4로 나눌 수도 있겠죠. 보통 n분의 1, 5대 5 이렇게 하지만 반반하지만 너는 더 노력 많이 했으니까 6까지 가고 난 덜 노력했으니까 4까지 갈게. 이런 착한 사람도 있잖아. 그죠? 6대 4. 6대 4라 이 말은 60%이고 40%다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걸 이걸 구하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6 더하기 4 분의 6 하면 A의 비율이야. A가 가져가는 비율. B가 가져가는 비율은 6 더하기 4에서 4. 이렇게 하면 40%지. 두 개 합쳐가지고 B가 차지하는 비중 4 하면 이게 40% 아닙니까? 10분의 4는 40% 맞지? 이게 40%. 그 다음 6 더하기 4 해가지고 6 하면 이 60% 아닙니까? 60%. A가 가져가는 60%. 이렇게 되죠, 60%. 그래서 전체 합에다가 B, 전체 합에다가 A 가져가는 수 하면 A의 비율, B의 비율 이렇게 나오지. 그렇듯이 이거 전체 이 두 개 몽땅 합쳐가지고 요걸 분자에 올려보면 A가 가져가는 비율이고 두 개 몽땅 합쳐가지고 요를 합쳐가지고 분자에다가 요걸 B, 요걸 올리면, 요걸 그대로 올리면 B가 차지하는 비율이겠죠. 그죠? 이 비율은 저 비율과 마찬가지로 단순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약간 머리 아프게 나와 있을 뿐이지. 자, 계산해보면 10의 제곱은 얼마다? 10의 제곱? 100이죠. 그죠? 10 곱하기 10. 요거는 2승이고, 2승. 성자는 올라탈 성자입니다. 요걸 윗수라 하고 밑에 요걸 뭐란다? 밑수라 하지. 밑수. 요걸 윗수. 요걸 밑수. 밑수. 윗수가 2승이다 이 말은 성은 곱할 성자죠. 예? 이 성은 곱할 성자입니까? 아랫수를 2번 곱해라 이 말이지. 2승, 3승 하면 아랫수를 3번 곱하라 이 말이고 2승은 아랫수를 2번 곱하라 이런 말이다. 그럼 10 곱하기 10은 얼마다?
10원짜리 10개 있으면 100원이죠. 100원. 100분의 이게 얼마예요? 7만. 100분의 7만이면 자, 공 2개 약분. 이게 약분이야지, 약분. 분모는 항상 1이 있으니까 그런 냅두고 그러면 700이지, 700. 700 맞습니까? 700. 그 다음에 20 곱하기 20 하면 얼마다? 4. 2는 4. 00 2개 그대로 오면 되지. 400. 자, 400분의 42마입니까? 0. 2개. 윗집 강아지 00, 아랫집 강아지 00 날리고. 그 다음에 4죠, 4. 4는 4일은 4고, 그 다음에 0, 4, 5, 20 이래 됩니까? 1050 맞는가요? 안 되면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이 정도는 그냥 암산도 되겠다, 그지? 그러면 700대 1050이라고. 숫자가 이게 우리 문제유제 출제 중에서 보통 간단히 출제하는데 이 문제 중에서 좀 약간 더티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0 더하기 1500 분의 요놈 700 하면 A도시로 가는 흡인율이겠지. A도시 흡인율이에요. A도시. 700 더하기 그럼 1750 분의 700이겠죠. 700 나누기 1750 하면 몇 프로 나온다? 40%. 그럼 B로 가는 건 몇 프로? 나머지 60%. 이래 되지.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하나는 절로 답이 나오잖아요. 자, 숫자가 약간 많아서 상관없습니다만은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안 되시면 냅두고 다음에 또 풀면 더 쉬운 게 많으니까 숫자적으로 더 쉬운 거 풀시고 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 넘기시가 허프의 확률 모형. 자, 허프 확률 모형. 그 아래 바로 Q. 바로 Q 내려가시면 아래 그림을 보고 허프의 상권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신규 할인 매장 이용 객수를 추정하시오. 단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2로 한다. 이 공간 마찰 계수가 아까 제가 2승하죠. 2승. 갔다 왔다 왕복. 마찰 계수다. 공간 마찰 계수다. 이 마찰 계수를 옛날에 0이다 이렇게 출제가 오류 출제로 돼가 전부 다 정답 이런 적이 있었어요. 24회 시험인가 그때 마찰 계수, 공간 마찰 계수가 일반적으로 2고 공간 마찰 계수가 도로가 잘 닦이고 외제차 타고 신나게 달리고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1.5, 1.2 줄일 수도 있고 또 가니까 강, 산 넘어야 하고 비포장 도로 달리하고 이렇게 되면 마찰 계수가 3, 4, 5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2만 나왔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일단 공간 마찰 계수는 2다. 이 마찰 계수는 어디라도 기본적으로 다 있다. 부부지간에 뽀뽀하는데도 마찰 계수가 있겠죠. 이빨부터 닦고 와부터 해가 여러 가지. 접근성 비용, 접근성 당연 마찰 계수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할인 매장이 크기가 얼마입니까? 기존. 자, 기존하고 신규 할인 매장 투자 여부를 판정해야 되는데 기존 크기는 4천, 크기는 분자죠. 거리는 2km 분모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신규 할인 매장 크기는 얼마다? 9천 제곱미터 이고 거리는 3km 제곱. 이래놓고 나면 답 나왔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래놓고 나면 답이 나왔다 생각하면 돼. 근데 이래놓고 답을 못 찾아가지고 애를 먹는 게 보편적인데 그럴 필요가 없지. 자, 요거는 2 곱하기 2죠. 2 곱하기 2는 얼마다? 4지. 4천 나누기 4하면 얼마입니까? 1000.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은 9다. 자, 9천 나누기 9 하면 1000. 1000 대 1000. 1대 1. 같은 말이지. 반반이지, 반반. 반반이래, 반반. 50%, 50%. 반반이다. 이때의 이 반반, 이 위치에 서 있는 그 밑에 C 도시 인구 5만 명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큰 버스가 사는 동네라. 큰 버스. 큰 버스가 상권 경계점에 있는 사람이 큰 버스라. 나중에 분기점 모형에서 다시 또 풀 겁니다. 자, 큰 버스, 큰 버스. 큰 버스는 상권 경계점에 있는 분인데 큰 버스의 별명이 뭐라 했습니까?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 사람 맨날 먹어도, 시켜 먹어도 후라이드 반, 양념 반만 시켜 먹는 분이라. 큰 버스, 큰 버스. 우리 반반 되면 50% 되면 계산도 엄청 빠르다 했죠. 두 개 합쳐 그냥 딱 반 쪼개면 되잖아요. 피자를 가오든 계란을 가오든 고마를 가오든 다 합쳐가지고 반 딱 나눠보면 되지. 그럼 계산이 훨씬 빠르다 그랬어. 그래서 큰 버스 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별명은 잊어보라도 큰 버스 이분의 별명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반 계산해서 엄청 빨라집니다. 반반. 그럼 뭐 5만 명에 반 쪼개면 얼마예요? 2만 5천이지. 2만 5천. 큰 버스 동네, 큰 버스 마을이야. 상권 경계점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10초, 20초, 30초, 50초, 1분 얼마 걸릴까요? 10초에서 20초 사이. 지금은 10초, 20초 사이지. 나중에는 5초에서 10초 사이로 바뀐다니까. 계산형이 가장 쉽습니다. 정확하고. 자, 저기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자, 동그라미 1번 허프는 대도시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했다. 대도시에서 쇼핑 패턴, 즉 어떤 지점에서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까지의 거리, 이 당연하고. 그런데 이 거리가 시간 거리 이렇게 변경됩니다. 시간 말을 넣어주고 시간 거리. 우리 요즘 물리적 거리보다는 시간 거리를 많이 따지죠. 쇼핑 갈 때. 그렇죠. 시간 거리 많이 따집니다. 우리 이 거리도 복합 개념의 거리를 따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직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물리적 거리보다는 시간 거리 이걸 많이 생각하죠. 1차로. 시간 거리. 그 다음에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 수. 쇼핑센터가 금방같이 기존, 신규 이 두 개만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지난 계산형 나올 때 세 개까지 있는 것도 시험 출제했어요. A 쇼핑센터, B 쇼핑센터, C 쇼핑센터 세 개. 이 처음으로 출제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두 개만 출제했는데 지난 28회는 세 개 쇼핑센터 있을 때 이것도 똑같아요. 비율만 구하면 되니까 비율만. 오히려 계산형은 더 간단히 출제합니다. 쇼핑센터 수. 도시가 아니죠. 그게 미시라는데 미시. 앞에서 랠리의 소멸률 법칙은 두 도시를 했잖아요. 두 도시. 거시 모형이고 여기에 허프의 확률 모형은 미시 모형입니다. 미시. 쇼핑센터 점포끼리 투자 여부니까 쇼핑센터 크기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은 미시 분석. 랠리의 소멸률 법칙은 거시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포가 아니고 도시니까. 자, 넘겨주시고. 넘겨서 이제 꼭 Q 한번 볼까요? Q. 다음 입지론에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한 개 맞고 네 개는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자, 1. 농업 입지론으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토지 이용 양태는 어려운 말 썼네. 이게 민법 양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상 용어니까 그냥 쑥 넘어가면 돼요. 경작 농산물의 생산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고, 자, 튀넨은 무슨 비용? 그렇죠. 튀는 비용, 수송 비용 아닙니까? 수송 비용. 생산비, X 벌써 틀렸어. 중심시장으로부터 거리에 의한 동심은 지대 모형을 제시했다. 동심은 아까 동그랑땡이지 동그랑땡. 업시장 동심이라 이 말은 아이 동자가 아니고 어느 농을 하더라도
같은 심지다 이 말입니다. 동심, 같은 심지, 하나의 핵, 동심. 수송비입니다. T에 나오면 무조건 수송비죠. 그 다음에 2번 상업입지론에서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 계층 간의 포스볼리로서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고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고 아까 고차는 백화점입니까? 편의점입니까? 백화점이 고차지. 백화점끼리 거리는 멀고 맞죠? 그 다음에 규모가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이 있다. 편의점보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O. 그 다음에 3번 상업지 이론의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두 도시 상거래 흡입력은 인구에 반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어디가 틀려버렸다.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야죠. 틀렸습니다. 두 군데 틀려버렸다. 정상적 공부하신 분은 이거 다 맞출 수 있는데 이거 틀렸다 이 말은 정상적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상적 공부하시면 이 점수가 고득점으로 사실 합격하세요. 그런데 이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 뭐 동강 듣는 분도 틈틈이 짬짬이 이렇게 틈새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누락한 게 많고 정상적 공부할 게 잘 안 되거든요. 정상적 공부하시는 분만 하더라도 사실은 행복한 분입니다. 근데 현실은 정상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찔끔찔끔 하시고 뛰어넘고 이게 우리 플러스를 배우고 나서 나누기 배우면 아무것도 아닌데 곱하기 배우고 이거 나누기 배우면 쉽다고. 근데 이걸 빠뜨리고 빼기를 배우고 이거 빠뜨리고 나누기 하니까 천재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막 통째로 외워버리고 외워갖고는 시험 합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정상적 공부하신 분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어른스러운 상식적인 머리만 계시면 됩니다. 자, 4번 공업입지론의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은 산업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비, 인건, 집중력 등인데 아까 입지 삼각형 했죠. 입지 삼각형 트라이앵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수송비라니까 수송비. 접근성 비용 수송비. 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하고 접근성이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예? 어젯밤에 부부 한판 뜨고 나면 접근성이 좋다 안 좋다? 누구는 한 달 동안, 누구는 하루 만에, 누구는 일주일간 접근성이 상관없죠. 그런 접근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상업입지론으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중심지 이론은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기하이면 가까운 데 하지 당연하지.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어도 백화점이 있어도 인근 저차원 편의점 중심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다. 기하이면 고차원하고 놀겠습니까? 기하이면 저차원하고 놀겠습니까? 기하이면 고차원하고 놉시다. 그래야 그게 자기 가치가 높아지니까. 틀렸죠? 틀렸지. 자, 그 다음 넘기시가지고 그 주거입지로는 참조상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자, 145페이지 입지 유형별 점포. 입지 유형별 점포. 자, 145페이지. 자, 요놈 하고 시도를 합시다. 그거 보니까요, 집심성이라고 보니까 집심성. 그 심자의 별표. 도심에 있어야 하는 점포들인데, 도심. 백화점 도심 안에 있죠. 보석점, 채복호, 뭐 이런 도심 중심지에 주로 있는 집심성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집재성이라고 있습니까? 집재성은 이건 뭉쳐야 산다는 뜻이에요. 그 집자에다가 별표. 집자의 별표. 뭉쳐야 산다. 정치, 뭉쳐야 삽니까? 흩어져야 삽니까? 파트, 단끼리 뭉쳐가,
금융, 여의도의 금융, 각 지방 소도시에도 금융 같이 모여 있습니다. 집재성. 그 다음에, 자, 산재성. 산재성은 흩어질 산자죠. 흩어져야 산다. 미용실. 우리 집 들어가는 골목에 미용실이 10개 있습니다. 다 망하겠죠. 우리 집 들어가는 골목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야지. 이발소, 목욕탕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국부적 지역에 옹기장사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석재상, 뭐 가구점, 자동차 부품점 이런 것처럼 국부적 집중성. 그 다음에 선매품, 전문품, 편의품. 자, 그 선매품에 별표하시고 선 앞에다가 비교하는 걸 적어놔요. 비교 선택 매입하는 선매품을 한다. 영어로 쓰면 샤핑구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샤핑구스. 비교 선택 선매품.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다음에 전문품. 자, 전문품. 그럼 편의품. 부동산은 전매품이다, 선매품이다. 부동산은 편의품입니까? 전문품입니까? 전문품 맞죠? 그 전문 지식을 지금 세대가 전문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전문가로서 매수, 매도, 임차, 임대인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편의점에 가서 그냥 사버리면 되지.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되지. 편의품이 아니지. 전문품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선분양하고 후분양할 때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한다. 선분양은 전문품이겠지만 후분양은 만들어 놓은 아파트 가서 보고 쇼핑해보고 샤핑구스 비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후분양이 상대적으로 선매품 기능이 있겠죠. 비교 선택, 비교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선매품은 비교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심성은 대체로 전문품. 그 다음에 집재성, 요건 선매품 중심. 그리고 산재성은 편의점, 편의품 중심. 국부적 집중성도 비교 선택하는 선매품. 물론 어디 가도 뭐 편의점 다 있고 어디 가도 전문성 있는 게 살짝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주 중심이 그렇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요, 집심성, 집재성, 요 두 개 비교, 요 두 개 차이, 요걸 비교 출제하게 된다. 이때 잘 찍어야 돼. 이 집심성은 심자에 별표 찍어야 되고, 집재성은 집에다 별표 찍어야 되는데, 잘못 찍으면 틀릴 뻔해. 이거 들어갈 자리 쟤를 집어넣고, 얘 들어갈 자리 쟤를 집어넣고, 틀린 거 찾았어요. 이렇게 잘 나온다니까. 뭐, 산재성, 이건 서로 비교가 편하지. 그 다음에 선매품, 전문품, 이거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매품 특징 이거 잘 아시면 나머지는 절로 해결돼요. 자, 그 두 군데 별표 두시고, 이것도 종종 시험 잘 나오니까, 이 별표로 전체를 이렇게 별표 두시고. 자,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진도가 잘 떨어지는데 왜 안 풀고 그냥 넘어가냐고. 시험하고 별 상관이 없거나, 나중에 또 참조할 게 있고 2학년, 3학년 아직 많습니다. 학년이. 원칙적으로 하면 한 10번 반복하기 때문에 10학년까지 있다니까. 그래서 1학년 때 할 게 있고 3학년 때 할 게 있고 5학년 때 할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별로 별 볼 일 없는 극히 참조상으로만 볼까 말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자, 156페이지 갑니다. 156페이지.
156페이지. 156쪽에 입지 개수 별표. 로케이션을 LQ다. 영어로 이렇게 가로해서 많이 나오긴 한데 LQ 입지 개수. 입지 개수가 1보다 클 때, 같을 때, 적을 때 셋 중 하나 선택하는데요. 자, 그 밑에 공식에 보니까 전국분의 특정 지역 이렇게 나와 있다. 분모가 전국이고 분자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지역, 이렇게 특정 지역이 되겠는데요. A 지역 같으면 A 지역, B 지역 같으면 B 지역. 입지 개수다. 부동산, 이게 좀 시험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전국 평균이 1000만 명 고용자 중에 만약에 100만 명이 부동산업에 종사를 한답니다.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이고 뭐 또 뭡니까? 개발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분양, 대행사라든지 뭐 많겠죠. 부동산업에 그럼 평균 몇 프로다? 10% 퍼센트로 환산시키면 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국이죠. 전국분의 알고 사는 지역 이렇게 되겠죠. 자, A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만 본다면 강남구가 인구 한 5만 6만 되나? 그렇게지. 강남 전체가 15만 밖에 안 된대요. 강남 전체가 15만 조금 더 된다 하기도 하고 뭐 미국의 맨하탄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하다 하지. 그 두 개 비교가 부동산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맨하탄하고 비슷하게.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종사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명 있다 합시다. 적게 10,000명. 10,000명 중에서 2만 명이 부동산업에 종사한대. A 지역에. A 지역에. 그럼 몇 프로다? 20%가 부동산업에 종사잖아요. 그러면 전국 평균은 10%인데 A 지역은 20%니까 A 지역의 부동산 입지 개수가 얼마다? 2조. 더블 아이가 더블. 다른 지역보다 2배잖아, 2배. 1보다 크다, 적다? 1보다 크면 A 지역은 부동산 수출 산업, 기반 산업, 특화 산업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경제 기반 산업 이렇게. 이거 구하면 되는데 이거 구하면 되는데 이걸 구하면 되는데 해오도 분모 분자가 뒤집히고 분모 분자가 이게 뒤집혀 가지고 시험 출제도 뒤집어 놓고 모자 날라갑니다. 뒤집어 놓고 출제를 다음 중 틀린 거 찍으라 이렇게 출제 많이 합니다. 계산형 풀으라고 하면 도대체 숫자는 눈만 어지르고 눈 시리고 포기 그냥 찍어버렸대. 단순합니다. 단순해. 그래 할 이유가 없다. 자,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Q 문제. 전국분의 A 지역을 했잖아요. 전국분의 A 지역. 전국은 제일 큰 숫자지. 자, 다음 표에서 A 지역의 부동산 산업 입지 개수를 구하세요. 제일 큰 숫자가 얼마입니까? 제일 큰 숫자. 900. 부동산 중에서 제일 큰 숫자. 부동산 중에서 제일 큰 숫자. 500이지. 그 분모는 전국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싸그리 다 가져온 거니까 제일 큰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부동산 입지 개수이기 때문에 토탈 제일 큰 숫자 900에서 부동산이 전국에 다 싸그리 모아야 되죠. 부동산 제일 큰 숫자 전국 500 하면 되지. 그 다음에 A 지역의 제일 큰 숫자가 얼마예요? A 지역. 네? 이거 행렬 이걸 잘 된다. 1행, 2행, 1열, 2열, 3열, 요거 부딪히는 요 개수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걸 열이라고 하죠. 행렬. 영어로는 매트릭스 한다, 매트릭스. 옛날 이효리 양하고 길건 양이 이렇게 매트릭스 춤을 잘 췄어요. 매트릭스 춤을. 좌우로 흔들고 상하로 흔들고 이렇게. 빨리 찾아내면 되지. 그럼 이제 A 지역에서 제일 큰 숫자가 얼마예요? 300.
그 다음에 A 지역의 부동산 100. 최종 원자 이게 들어오면 되지. 그럼 다 됐지 뭐.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는 다 풀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 풀었다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또 틀린 게란자. 여기서부터 틀린 사람이 아주 많다고. (900분의 500은) (9분의 5다) 맞습니까? 분모 분자 약분했다 하죠. (300분의 100은) (3분의 1이다) 맞습니까? 이건 나누기죠, 나누기. 3분의 1 나누기 9분의 5잖아요. 나누기는 뒤집어 가지고 곱하면 됩니다. 뒤집는다 이 말은 역수라 하지, 역수. 역수로 곱하면 됩니다. 나누기는 역수, 물건하면 세가 곱한 거 똑같아. 나누기는 역수로 곱한 거하고 똑같아. 여기 계산이 제일 빠를 거예요. 3, 9, 27. 그러면 3, 9, 27이고 요거 5, 1은 5 이렇게 됩니까? 맞지? 27분의 5. 이거 계산기 있어야 되겠네. 계산기로 5 나누기 27 해봐야 얼마 나오는 거야? 60% 나옵니까? 아, 참, 이거 역수 안 뒤집었네. 제가 말로는 뒤집어 놓고, 손은 안 뒤집었네. 이걸 뒤집어야 되지. 5분의 9 이렇게 뒤집어야지. 역수 뒤집기 곱하면 똑같아. 자, 그러면 이거 서로 3하고 이것도 약분할 수 있는 대로 약분하면 계산이 간단하니까 3, 3은 9, 이거 3이지. 그러면 이게 얼마 이게? 5분의 3이네. 5일은 5, 3일은 3, 5분의 3. 눈으로 바로 보이네. 60%다. 0.6이다. 1보다 적음으로 이 지역은 부동산이 수입산업, 연리산업, 비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속도가 붙으면 몇 초 만에 풀리겠어요? 지금은 이제 처음 할 때는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지만 나중에는 이미 다 아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냥 뭐 3분의 1, 5분의 9로 곱해가지고 이런 내하고 단 요거 식 시오는 요게 어렵죠. 요게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당연히 다 풀었다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 뭐 이거 내항 외항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산수 배울 때는 그랬지만 우리 지금 사회과입니다. 빠른 속도로 그냥 갚아야 돼. 그냥 뒤집어서 갖다 곱해보면 되지 그냥. 그럼 바로 튀어나와. 물건 한번 씌워서 갖다 곱해보면 바로 튀어나와. 식 씌우는데 씌우는 것도 그래서 바로 그냥 막 도표 속에 그 차도 속 도표에다가 그림만 막 숫자 막 그림만 그리면 돼. 동그라미 치고 네모 치고 이래가 그냥 넣으면 단순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900, 500 이거 하고 저 300, 100 그것만 체크해 놓으면 되죠. 그거 해가지고 그냥 분모 분자 넣어가 요놈 맨 뒤에 있는 전국적으로 하는 요놈을 거꾸로 5분의 9 딱 곱해보면 되잖아 앞에. 그래서 빠르게 하시면 10초, 20초 안에 되죠, 그죠? 10초, 20초 안에 해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제일 큰 숫자 넣으면 되지? 전국에서 이 분모는 전국이니까 전국이 제일 큰 숫자 이것저것 싸그리 다 모아서 그 다음에 부동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부동산 제일 큰 거 분자 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A 지역의 제일 큰 숫자 그럼 혼자 마지막 A 지역의 부동산 분자 올리면 돼. 그런데 공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복하시면 저절로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제 기반 성수 그 별표를 일단 넣고 경제 기반 성수 별표에 두시고
자, 넘기시고, 그건 다음 학년 때 하도록 하면 되고, 160페이지에 도시 성장 구조이론. 자, 그것도 별표 쳐놓고 한번 쉬었다가 들어갑시다.